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주한 게 아니라 제가 잠깐만요.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아이고 힘들다. 시간 맞추려고 막 급하게 했어요. 네, 지몽님, 캉캉님, 솜사탕 스페인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1등 좋아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람 떠가지고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하네요. 그죠? 네네, 늦을까 봐서 제가 빨리빨리 뭘 좀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늦을까 봐서 그랬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구독자 3만 명 감사합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죠, 뭐. 그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죠. 저는 그냥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하숙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죠, 뭐. 그죠? 아, 숨차 보인다고요? 아, 시간 맞춰서 키려고 뭐를 탁탁탁 막 하느냐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떨린다고요? 아, 숨차가지고 그래요. 숨차가지고. 아, 오글거린다고요? 네네네. 이러다 이따가 또 잘난 척으로 마무리하는 방송. 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방송 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잘난 척 맹간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명찰 한 번만 다시 해달라고요. 여기요.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네, 잘난 척 앵간히 할게요. 진짜 제가 어제 보면서도 너 해도 너무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히 할게요. 휴가 와서 가족들 자고 전 방송 들어요. 초코쿠키님 휴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태극기요? 태극기는 오늘 썸네일에 달아드렸죠. 그래서 요렇게다가 썸네일로 해드렸잖아요. 그죠? 명찰은 이거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 이거 캡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곱창 먹으며 반성했냐고요? 맛있기만 하던데. 맛있기만 하던데 왜요? 녹음했고 PPT 따놨습니다. 네, 오늘이요? 오늘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다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그리고 좀 뭐 좀 하다가 책 조금 읽다가 글 쓰다가 책 쓰다가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 엄청 했어요. 할 수 있을까 체력이 될까 하다가 네, 그래서 딱 얼추 될 것 같아가지고 켰습니다. 캡처요? 스마트폰 캡처는 할 줄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주 안 갔어요. 경주 가고 싶었는데 좀 무리여가지고 화면이 흐릴 때는요 우측에 점 3개 클릭하셔서 화면 1080으로 설정해서 화면 108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힘든 건 아니고 제가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데이트가 생길지.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잠시만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PRTS C 키가 뭔지 모르는데. 아, 이거예요? 윈도우, 아, 이게 캡처라고요? 아,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말라고요? 그러게요. 역시나 쓸데없는 고민이죠, 그죠? 결국은 라이브 방송 하죠, 그죠? 네, 라라님 안녕하세요. 경주 다녀오셨어요, 라현님? 경주 어때요? 지금 재밌죠? 데이트요? 데이트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또 이러고 앉아있죠. 데이트 할 것 같았으면 제가 아, 죄송한데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네, 뭐 그렇죠 뭐. 이 박사님 또 방송하냐고 매일 할 말이 많으시군. 할 말 만들자 그러면은요 뭐 그냥 영원히 할 수 있죠. 뭐 하루에 기업 분석 한 뭐 10개씩 하면은 2200개니까 며칠이죠? 10개씩이니까 열흘에 100개, 100일에 1000개니까 한 1년 내내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팅 시키면 끝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고 기업 분석만 10개씩 하면은 그냥 평생 할 수 있죠 뭐. 평소 안 먹던 미니 부셔를 장바닥에 넣길래 이 작가님 조카가 제주에서 먹던 과자라서 자기도 먹어야 된대요. 아 진짜 그린별님 아드님 진짜 귀엽네요 그죠? 제가 아드님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드리고 제가 그린별님 아드님 너무 귀여워서 이거 일단 하나 드리고 그리고 너무 귀여우니까 요거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과일집인가? 아니다 슈퍼다. 슈퍼에 이거 50개 모으면 휴지 30롤짜리 하나 줬었잖아요. 맞나? 그죠? 이렇게 하나씩 붙이세요. 그래서 이거 모아가지고 다 모으면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금요일날 1차 모여서 못하도 괜찮아요. 초코남님 뭐 그 1차 모여서 못하셨으면요 다음 주도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죠. 경주는 봄 가을이 정말 좋아요. 아, 휴식님 그 고향이 경주세요? 그래요? 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경주랑 부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SJ님 을왕리 다녀오셨어요? 그래요? 이거 색칠해야 돼. 이거 보라색으로 포샵하지 마세요. 요거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보라색으로 포샵해가지고 다 모았으니까 빨리 손 들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알죠?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요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다에서 파도 타기 제대로 했어요. 아, 오늘 약간 쌀쌀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메이제이님? 그래요? 지뚜님 경주예요? 그래요? 아, 또 오해하시겠네. 또 오해하시겠네, 또. 그죠? 잠깐만요. 눈이 왜 이렇게 흐리지? 보문단지. 네, 보문단지 되게 예쁘죠, 그죠? 거기 가면 뭔가 설레지 않아요?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왜 수학여행 간 느낌? 그런 느낌 좀 드는 것 같은데. 경주 여름에 오면 너무 더워요. 여름에요? 그래요? 여름에 경주를 간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주로 봄이나 뭐 이럴 때 많이 갔었는데 남편이 쓰잘데기 없는 노가리 그만하고 시작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죠. 빨리 주식 방송에 빨리 주식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많이 여쭤보셨던 종목 가운데서 중복이 좀 많이 된 거 있잖아요. 그 종목 위주로 좀 몇 개만 봐드릴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오시면 시작할게요. 이거 또 다시 여쭤보실 것 같아서. 그죠. 그 팔짱, 원래 팔짱을 좀 끼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타자를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은 좀 짜증이 나죠. 맞죠. 저도 그래요. 다른 남성분, 그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성분 그거 방송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요.
제가 딱 그려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분처럼 제가 어떻게 보냐면 약간 눈빛은 약간 이런 눈빛으로 봐요. 이런 눈빛으로 보고, 그리고 약간 팔짱을 이렇게 일단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팔짱을 크로스 암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다리는 한 짝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짝은 이렇게 제멋대로 하나 딱 해놓고, 그 옆에 맥주 픽처 이렇게 해놓고, 종이컵, 그리고 새우깡,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야, 결론만 말해. 결론만. 헛소리 하지 말고 결론만 빨리 1분 내로 요약해봐. 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다른 남성분 방송 볼 때. 그러다가 좀 소리 길어지잖아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뒤로 가기. 플러스 싫어요. 싫어요. 추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타자를 일단 안 치면 재미가 없어요. 방송이 타자를 안 치잖아요. 그럼 재미없단 말이에요. 짜증밖에 안 나요. 길어지면 짜증납니다. 그림 실력이 다시 하향 조정되셨네요. 그래요. 요즘 좀 안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잘데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또 혼나죠, 그죠? 조금 들어오셨으면 할게요. 조금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좀 시작해볼까요? 해볼게요. 새우깡 드시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데 매운 새우깡 있는데, 자, 제일 많이 여쭤보셨던 것부터 해볼게요. 제가 임의로 뽑았어요. 그냥 채팅 그 라이브로 제가 카운팅하면서 제일 많이 여쭤보셨던 거 위주로만 좀 봐드릴게요.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 한번 봅시다. 유진테크 보면은요 10볼 걷네요. 그죠? 네, 이나님 안녕하세요. 유진테크, 그러면 수급을 좀 봅시다. 개인이 좀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좀 담았고요. 저가에 어제 들어왔네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요. 외국인이 개인 물량을 딱 받았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들어왔고요. 보험이 좀 많이 샀네요. 보험이 한 750억 정도 샀네요. 그리고 투신도 120억 샀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샀어요. 연기금도 200억 샀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조금 내려놨고요. 물량을요. 그리고 기타 보미 물량이 좀 나왔네요. 이 물량이 기관들이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개 물량 외국인이 받고요. 요 정도 그림으로 나왔어요. 수급은 좋았어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보험에서도 나왔고 투신에서도 나왔고요. 다 연기금에서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죠? 투신 물량도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날. 자, 금요일날 수급이 개선되면서 어떤 차트가 나왔느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끌어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양전 마감을 했습니다. 최저로 42,000원까지 찍었었네요. 42,000원, 그죠? 42,0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릴 만한 수급이었죠. 지금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면 자, 42,000원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이 다 들어왔어요. 그죠? 이 친구들이 판단했을 때 42,000원 너무 싼데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거 단기 낙폭이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고 말씀 주셔서 좀 살펴봤는데, 장비주들은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이 관계가 없어요. 별로. 이게 장비라는 게 납품이 되고 나서 이게 한참 후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비주는 좀 다르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반기별로 보셔야 돼요. 한 분기 다 나눠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1, 2, 3, 4분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기 때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유진테크에서 올해 총 100대를 납품을 할 건데요. 어느 시기 때는 뭐 여기서 60대 납품하고요. 여기서 20대 납품하고 10대 이렇게 납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비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럼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일 거고요. 2분기, 3분기 때는 어닝 쇼크, 4분기 때 어닝 쇼크 이렇게 나서, 그럼 이 기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반기로 보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보셔야 되고요. 실적보다는요, 그냥 기업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장비주들은. 그래서 그 당장 실적은요, 1분기 때 뭐 어마어마했죠.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걸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영원히 그 매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 전개를 가져갈 건지를 봐야지, 이거 분기 매출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주가 빠진 거는요, 그 영향이 아니라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눌리면서 같이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내용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유진테크는요,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다 해요. 전공정입니다. 후공정이 아니라. 그래서 종속기업 같은 경우 3개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3군데 가지고 있고요. 전부 다 이제 전공정 장비 아니면은 그 산업가스 쪽으로만 합니다. 산업가스 이렇게 2가지 하고요. 둘 다 유망한 산업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속화, 요런 수혜를, 요런 국면에서 수혜를 좀 많이 받고요.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그 소재 산업에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2000, 언제죠? 20년, 19년 그때. 그래서 그 장비 산업에 대한 중요도도 같이 높아졌거든요. 소재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서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소부장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을 데려가야 되나, 어떤 기업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서치를 많이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픽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유진테크가 장비 업체로. 그래서 2021년도죠.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매출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회로를 만들고 뭐 웨이퍼를 제조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반도체 칩을 이제 조립해가지고 검사하는 그 공정에 이르는 제반 장비를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ALD 장비죠. 그죠? 이게 가장 핫하죠, 지금. ALD 장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웨이퍼 위에다가 그 산화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절연막 같은 거를 이제 증착하는 장비예요. 증착 장비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요게 메인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좀 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산업가스 쪽은요, 거의 전구체를 많이 해요. 전고체가 아니라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반도체 그 방막 증착에 그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착 공정도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그런 이제 장비들을 주로 이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착이 뭐냐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시가까지 마친 그 웨이퍼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러 회로를 이렇게 막 빌딩처럼 쌓는 걸 말해요. 그래서 회로하고 회로 사이에 어떤 뭐 얇은 막 같은 거를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이제 그 분자라든지 뭐 원자 단위로 물질을 입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기적 특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증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소재 국산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죠? 소재 국산화 수혜라는 거는 일본에서 그 반도체 일본이 소재 강국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군림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수출을 막았잖아요. 반도체 그 생산 못하도록.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소재 개발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영향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모모님, 오늘 주차장에서 뒷문 긁었어요. 경적 사오심 나올 거라는데 수리비 벌게 해주세요. 아, 네. 수리비 한번 벌어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유진테크로 수리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 계속 말했죠. 5만원 밑은 그냥 그 평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42,000원 여기 바닥인데요. 여기 붙으면 어떻게 알아 했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잠깐만요.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리하지 마세요. 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장안동에 중고차 매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빠르게 견적을 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모님 왜 이렇게 급하게 차를 파세요? 이러면은 유진테크가 42,000원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딜러가 아 인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정도면요 에이, 담아야죠. 이거는 계속 말했잖아요. 제가 좋다고. 이런 거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진짜. 이거는 진짜 뭣도 모르고 뺀 거죠. 이런 거는 바보라서 뺀 거예요, 바보라서. 좀 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죠? 전혀 맥락이 없죠. 이걸 뺄 이유가 없죠. 근데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뺐어요. 개인이 다 팔았어요. 또 물량을 저점에서 다 뺏겼네요. 또 안타깝습니다. 좋다고 뭐 여러 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근데 그 여러분들 그 투자하실 때 있잖아요.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좋다고 해서 이거를 한 큐에 딱 잡아가지고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하는 법 또 알려드리는데 이거 꼭 한 여러 번 보세요. 내가 막 유진이 좋아 그랬으면요. 지금 얼마죠? 44,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차를 파셨잖아요. 올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기회를 잃는 거예요. 기회를 적어도 3번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기회를 3번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평단 낮추기 카드를 3장이나 들고서 시작하는 거랑 아 나 그냥 이때 제일 싸다고 생각하니까 살래 올인 하면은 낮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투자를. 그죠?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타이밍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44,300원이라는 타이밍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평단을 가꿔 나가는 거거든요.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해요. 그냥 좋다 했으면요. 내가 만약에 차 팔아서 지금 100주 살 수 있으면 뭐 한 20주나 뭐 한 30주나 10주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보고 그런 다음에 안 떨어뜨리면은 다시 파세요. 그리고 다시 보시라니까요. 다시 올리면 다시 팔았다 다시 사세요. 그리고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20주에서 떨어뜨리면은 뭐 20주 추가하고요. 한 번 더 떨어뜨리면 40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3번 기회 있어요. 그죠? 이때 샀어도 안 물려요. 이러면 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포착하신 거잖아요. 그럼 평단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지금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요. 정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제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막 이때 사셨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두 번, 세 번 나누신 분들은요. 땡 잡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평단이 이렇게까지 낮아졌어요. 그죠? 이때 두 번, 세 번 사셨으면요. 근데 여기서 다 사신 분들은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겠죠. 쫙 물린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분할 매수하고 못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떨어져 주면 기회가 되거든요. 분할 매수를 하면. 올려주면은 좀 기분이 나빠지고요. 왜? 한 번에 샀을 때 올렸을 때랑은 적게 먹으니까. 근데 적게 먹고 안 잃어야죠. 우리가 그걸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많이 먹고 때로는 크게 잃으면 안 돼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방식이에요. 적게 먹고 안 잃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계속 그거 진짜 몇 번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올리면 팔고 떨어뜨렸을 때만 사라고 정말 지겨울 때까지 말했는데도 또 물리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이런 좋은 기업을 가지고 물려버리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저 테스 봐드릴게요. 테스는요 전 공정 장비를 다 합니다. 유진테크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비 공정이 90% 이상이에요. 매출 비중이 거의 그냥 올인입니다. 전 공정 장비에 올인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요 PCVD죠. 이 장비가 이제 핵심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착 장비거든요. 그래서 증착 장비인데요. 요게 한 테스가 2010년도 초반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건식이라든지 아니면 식각 쪽 요쪽 장비를 주로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시작했고 2010년 한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의미 있게 고객사가 다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고객사를 이제 갖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디램에만 들어가요. 요게 좀 치명타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심하게 뺐어요. 그죠? 사문봉을 맞았는데 대부분의 장비사들이 다 그렇듯이 지금은요 시대가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그 메모리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팔 때 이 정도 되는데
메모리 시장 비중이 좀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쪽 비메모리 쪽 그 중요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이제 사업 분야를 좀 달리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이제 지금 비메모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제가 이 기업은 이제 중장기적 성격에 좀 맞습니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시대 흐름, 반도체 산업이 가고 있는 시대 흐름하고 좀 잘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빅데이터라든지 5G 자율주행 이런 시장 국면에서는요,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좀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체로 한 2021년이죠. 그때 1분기 때 몇백 %씩 다 수익을 냈어요. 이때죠.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최고점을 막 찍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요 국면에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눌린 거거든요. 근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부장 기업들이 대체로 이때 실적이 다 미쳤거든요. 근데 보면 보세요. 이때 긴 횡보가 있었어요. 그죠? 별로 재미없었는데, 시장이 별로 재미없었는데, 보면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다가 요때죠. 연초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요 정도로 상승 국면을 다 줬어요. 웬만한 소부장들은 다 이렇게 갔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눌린 다음에 횡보거든요. 다시. 그죠? 요런 차트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자 이 연초부터 받았던 이 상승분 있죠. 요거를 반납시키면 진짜 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기념을 잡으시는데요. 그렇게까지 줄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생략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요, 다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냥. 그죠? 이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지금 28,000원인데, 무지 싸죠, 그죠? 3만원 이하면은 엄청 싼 겁니다, 테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주 가운데서는요,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도요. 이렇게 뺄 주가 흐름이 좀 상식적이진 않죠. 테스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후에 한 번 정도는요, PER 리레이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3전에 이제 투자 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 시기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진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기업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제가 기업 내용을 설명드린 적은 없던 것 같아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2년이죠. 요때 이제 그 SK에서 죽어가던 하이닉스를 인수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 뭐 만원, 2만원 할 때였을 거예요. 엄청 아무튼 쌀 때인데, 그때 이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SK텔레콤이 이제 최대 주주로 들어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주력은 D램이랑 그 다음에 낸드였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메모리 중심입니다. 이 친구는요. 거의 메모리 중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90%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있죠. 10월 달에 낸드 비중을 높였어요. 어떻게?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그죠? 그래서 낸드 비중을 확 높였단 말이에요. 그 D램 시장 점유율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D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 자 보세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D램은요, 세계 시장 점유율 한번 해드릴게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요, 대강만 적어 드릴게요. 좀 오래돼서. 삼전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하이닉스예요. 30% 정도.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론인데, 여기가 한 뭐 22, 3% 될까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1, 2, 3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램이 있으면 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낸드 시장은요, 삼전이 한 33% 될까요? 요 정도 돼요. 1입니다. 그리고 2위가 키옥시아죠. 여기가 한 20%,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한 15%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이닉스가 한 12%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한 마이크론 정도 볼 겁니다. 10% 내외겠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메모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위치가. D램에서는 두 번째고요. 그 다음 낸드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전이 거의 압도적이죠. 그죠? 삼전이 미쳤죠. 메모리 시장은요, 그냥 삼성전자 왕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메모리도 삼성전자가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판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메모리는 거의 삼전 하이닉스 천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도 삼전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메모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하이닉스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 국면인데요. 자, 요 상황에서 낸드 쪽 여기서 보시면 지금 키옥시아라는 일본 소재 기업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 기업이 하이닉스가 투자를 했어요. 4조 투자했죠, 그죠? 그래서 그 요 기업이 지금 일본의 도쿄 그 거래소에 이제 IPO를 했어요, 신청을. 그래서 도쿄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PEF라고 그 미국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뭉쳐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그 하이닉스가 여기에 4조를 투자했거든요. 4조 원. 그래서 LP로 뭐 한 2점 몇 조, 5조인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CB로 한 1.5조 정도 투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요게 상장을 하면 요 LP 물량을 매각을 한다고 해요. 그 점진적으로. 그럼 이제 이게 12 전환사채 물량만 좀 남겨두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키옥시아가 지금 보면은 시총이 한 34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규모가. 근데 투자 당시 하이닉스가 투자하던 당시에는 요게 20조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그럼 지금 단순 비교를 했을 때 1.뭐 한 68인가요? 6 아니다. 1.7인가요? 1.7배 맞나? 1.7배 정도 이제 규모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늘어난 시총만큼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죠? 왜? 여기서 지분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죠? 지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20조에서 38조 늘어났으니까 한 2조 원 정도는 먹은 거죠. 차익을. 그죠? 그 하이닉스에서. 그래서 요 2조 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하이닉스가 인텔 인수 당시에 빚이 좀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인텔 사업부 인수 자금으로 그 충당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회장이 발표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규모를 2배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에 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이닉스는 앞으로 그 뭐냐 파운드리 쪽으로 뭐 새로운 M&A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한 2조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바로 뺄 수 있는지는 또 계약 그 세부적인 계약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되는데 여튼 어쨌든 차익은 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것도 저랑 인연이 좀 깊은 기업이어가지고 최근에 빠질 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야, 이 친구는요 지금 그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자 흐름 보이시나요? 10년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 했던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투자 초창기 때죠. 요때 막 그 뭐냐 2만원대인가? 2만원대도 많이 샀었고 또 4만원대죠. 요때죠. 요때도 좀 많이 샀었고요. 많이 사고 팔았던 기억이 있는 기업이고요. 사두면은 아무튼 거의 무조건 수익을 줬던 중장기로 사두면 무조건 수익을 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완전 날아가가지고 희망 자체가 없을 때 그때 완전히 그냥 난 끝났다 이제 죽었다 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저점에 잘 사가지고 제가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복구시켜줬던 그런 그 친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4년 이때일 거예요. 이때 등산 매매 엄청 했거든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4만원대. 그래서 아무튼 좀 손실을 많이 만회해 시켜줬던 그런 알짜 기업으로 인연이 있어요, 저랑.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죠, 그죠? 15만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파운드리랑 투자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제2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네이버한테 좀 이 자리를 잠깐 그 넘겨줬는데요. 금방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럴 기업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바닥을 길 기업이 절대 아니죠. 그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계속 내고 있고요. 10%대 내고 있죠, 꾸준히.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그냥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보고 있으면요. D램이 한 70% 정도 비중 되고요. 지금은요. D램 70, 그리고 낸드가 뭐 한 23% 될까요? 나머지가 이제 뭐 파운드리 이쪽인데요. 보면은 지금은 D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요때죠. 요때가 지금 딱 눈에 띄는데 차트 잠깐 좀만 더 이렇게 볼게요. 자, 요때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빠졌죠, 그죠? 갑자기 요때 2019년도에 빠졌는데 요때가 최악이었어요, 메모리가. 요때가 딱 그때거든요. 디램가 막 미친듯이 빠질 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탄력 되게 좋죠, 그죠? 17년, 18년. 요때가 이제 또 반대로 메모리 시장이 호황이었던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호황을 맞았다가 잠깐 빠졌었죠, 그죠? 이거 다시 그려드릴게요. 한 2년 정도가 가거든요, 보통 반도체가 호황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19년도에 좀 이 정도로 뺐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좀 횡보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렸고요, 그죠? 그 디램 이슈 다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비슷한 차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해가 바뀌면 이런 국면으로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봤어요. 제가 여기는 오늘 좀 반도체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긍정적입니다. 저는 계속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진 않구나라고 판단이 확실히 들었고요. 지금은요, 특히나 요 2019년도 요때 수준도 절대 아니에요. 이거의 반도 안 돼요, 지금 빠지는 수준이. 근데 주가는 뭐 더 크게 받았죠. 그래서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디램가의 그 같이 움직이거든요. 디램 현물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왜냐면 디램 비중이 70%가 넘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현물가에 의해서 주가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이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 비중을 좀 더 높여줬죠, 그죠? 인텔 사업부 인수하면서 낸드 비중이 좀 높아질 거고요. 뭐 6대4 정도까지는 가겠죠, 앞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투자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점차적으로 주가 흐름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총이 상위 2위 기업인데 주가는 좀 요동을 치죠, 그죠? 그래서 차후에는 자회사죠. 하이닉스 시스템 IC를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 시스템 IC죠. 그래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8인치 파운드리 투자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배 규모로 키운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패닉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 가지고서 겁내하실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양 파일도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동양 파일 한번 봐드릴게요. 이 친구도 지금 속을 많이 썩이죠, 그죠? 갈 듯 말 듯 하면서 끝내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냥 외국인하고 뭐 개인하고 주거니 받거니 거래대금도 별로 안 나오네요, 그죠? 주거니 받거니 의미 없는 그냥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동양 파일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일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막 한 천억이 아니라 1조죠. 1조 정도 규모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그 IS 동서랑 같이 이제 콘크리트 파일 업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메이저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 뭐 그런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파트 수요 그리고 도시 뭐 재생 사업 요쪽 이제 공공 분야 수혜를 좀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PHC 파일이 이제 주 사업 분야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공사 현장 가시면은 기다랗게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좀 원기둥처럼 생긴 거, 그 말뚝같이 생긴 거, 요걸 말해요. 요게 콘크리트 PHC 파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면이 있잖아요. 그럼 지면 하단에다가 이제 박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지지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초 이제 공사 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파트라든지 뭐 플랜트, 교량 이런 데 다 쓰이고요. 지금 공장은 아산하고 뭐 익산 이쪽에 가지고 있죠, 생산 공장을. 그래서 재무도 괜찮고요. 그 동양파일 같은 경우 현금이 좀 많죠, 그죠? 현금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갑자기 이때 급등을 했었죠, 그죠? 건설 붐이 딱 일어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숨고르기거든요. 근데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좋다고 했죠. 글로벌 건설 업황도 좋고요. 그리고 국내 건설 업황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 60% 정도 되거든요. 요게 좀 되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한림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KHD라고 한림하고 그 다음에 KHD 여기 두 개에서 가지고 있는데 다 한 식구예요. 여기는 회장이고 여긴 딸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40, 2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지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한림 여기도 돈 엄청 많은 기업이에요. 이거 한 뭐 5천억 6천억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2019년이죠. 19년도에 건설 경기 한참 안 좋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최저가를 찍었을 거예요. 그때 최저가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볼까요? 2019년도가 최악이었거든요. 요때죠, 요때. 요때가 좀 최악의 국면이었는데, 요때 이제 파일가 자체가 최저를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파일 수요도 앞으로 몇 년은 갈 업황이에요. 이것도 한 번 들어가면 쭉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 찍고 다시 회복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 2, 3년 정도는 좋아질 업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ENG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쌉니다, 만만합니다 했더니 또 한 번에 다 사셨죠? 그래서 불리셨죠? 근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싸요. 여기도 보면은 볼게요. 보면은 여기는 개인이 좀 사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하고 개인이 같이 사고 있고 기관이 물량 던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은봉 떨어졌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디바이스 엔진 뭐냐면 디스플레이 장비가 한 75% 될까?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나머지인데요. 25%겠죠?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장비를 같이 합니다. 근데 요 25%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장비 가운데서 메모리 비중이 좀 높아요.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지금 조금 안타깝죠, 그죠? 지금 메모리 비중이 높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요, 세정 장비예요. 세정 장비. 세정 장비가 뭐냐면 그냥 오염을 제거하는 거, 오염 제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OLED 쪽, 요 디스플레이 쪽은요, 그 메탈 마스크 세정 부분에서 세계 1위에요. 여기가 세계 1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정 장비 쪽은요, OLED 그 메탈 마스크 세정 장비 쪽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못해요, 생산을. 그래서 좀 독보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 분야에서는요. 그 가운데서 1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폿이라고 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죠. 반도체, 완성된 반도체를 이제 보관하는 용기 같은 건데요. 요쪽 그 세척 장비도 세계 2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쪽 세정 쪽으로는 아무튼 그냥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때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뭐 삼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샤프, 요런 데로 다 나가고요. 디스플레이 업황을 많이 따라가죠.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비중이 75%다 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그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세정 장비 수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재무도 안정적이고요. 당연히 재무 안 좋으면 제 추천 절대 안 드리거든요. 차입금도 적고 뭐 이익잉여금도 많고요. 당좌 자산도 규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UV 장비도 지금 3전에 들어가죠. 이게 진짜 핫하거든요. 지금 초미세화 공정이죠, 그죠? 요게 3전에 들어가고 있고, 뭐 중요도가, 아무튼 그 초미세화 공정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오염에 대한 그 뭐냐 인식이 좀 그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오염도에 대해서. 그럼 수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도체 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정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슷한 구조를. 오로스가 있죠, 그죠? 오로스는 계측 장비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비슷한데요. 계측 장비도 마찬가지.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초창기예요. 지금 이제 장비주들은요, 요때 이제 한참 그 소부장 가운데서 소재주들이 탄력을 받았고, 그리고 소재주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주들이 가거든요, 보통. 근데 장비주들이 제대로 된 수혜를 받기 이전에 장이 깨졌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할 건데, 그런 국면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주들은요. 그래서 좀 억울하죠. 지금 빠질 그게 아닌데 빠져가지고 좀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다고 했죠, 제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예요. 지금 36,000원이면요 너무 싸죠. 싸도 너무 쌉니다. 그리고 SF 반도체도 너무 많이 여쭤보셔서 한번 봐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그 언급을 드린 적도 없고 추천을 드린 적이 없는데도 여쭤보셔서 해드립니다. 이거 뭐냐면은 왜 안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급을 왜 안 했는지,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SFA라는 기업의 자회사예요. 지분 여기서 한 5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인데 테스나 네페스, LB 세미콘은 말하면서 왜 여기를 뺐냐? 여기는요, 메모리 비중이 높아요. 메모리 비중이 지금 89%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중 높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은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래서 추천을 안 드렸던 거고, 테스나, 네페스, 엘비소미콘 위주로 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메모리에 대한 그 흉흉한 얘기가 이때부터 들렸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게 선반영돼서 이거 주가 탄력을 하락을 안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단 0.1%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왕할 거면 파운드리 후공정 쪽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 물론 이제 SF 반도체도 마찬가지 비메모리 비중을 꾸준히 이제 높여가려고 뭐 필리핀 쪽에 공장도 세우고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똑같은 국면에서 굳이 테스나, 엘비세미콘, 네페스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반도체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D램 후공정 생산업체예요. 여기가 후공정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D램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교체하셔야죠. 이제 교체 매매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제가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업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주 반도체도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여기도 제가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모바일 그 메모리 팹리스거든요. 팹리스가 뭐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예요. 설계를 하는 거,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그러면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뭐 어디 있습니까? DBI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팹리스라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자, 모바일 디램으로 유명해요. 여기는요. 모바일 디램으로 유명해서 그쪽 업황을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복권 사업을 같이 하죠. 그 동행 복권인가요? 맞나요?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 동행 복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비중도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 복권 그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회사예요. 그리고 D램 직접 관련주예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언급을 기존부터 안 드렸던 거고, 뭐 SF 반도체나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라면 교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마찬가지,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도 다 메모리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드리는 거예요. 따로 굳이 기업을 안 좋다 하는 기업을 봐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안 좋다라는 거는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제가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굳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업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굳이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매력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도 엄청 여쭤보시는데요. 자, 여기 봐드릴게요. 자, LG 이노텍은요, 뭐 여러 가지 다 하죠. 여기는 카메라 모듈, 뭐 기판, 반도체 기판, 뭐 전장 쪽, 그다음에 뭐 모터, 센서, 그다음에 뭐 차량 통신 쪽도 다 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뭐 통신 장비들, 그 통신 장비, 반도체 기판, 그다음에 카메라, 아이폰 쪽까지 그냥 대부분의 전자부품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 업체고요. 주로 이제 애플, 아이폰하고 많이 엮이죠. 그죠? 그래서 애플 생산량하고 따라다닙니다. 주가는요. 애플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아이폰의 2분기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아이폰의 재고 조정 기간이거든요. 눌립니다. 근데 제가 이노텍을 2분기 때부터 계속 사라 하거든요. 지금. 그죠? 눌릴 때 사는 거예요. 그죠? 눌릴 때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눌릴 때. 그죠? 반대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애플은 이제 3분기부터는요 성수기거든요. 그죠? 계절적 성수기란 말이에요. 미리 사놔야죠. 살 거면. 그죠?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로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애플의 그 하이엔드 카메라 모듈을 여기서 납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전장 쪽, 그러니까 뭐 차량용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설명드렸던 자율주행의 레이더 같은 부품 생산 쪽으로 비중을 좀 높이고 있고요. 기판 소재, 반도체 기판 소재 쪽으로도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OLED,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다 엮여 있죠. 당연히 좋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지금 당장은 그 광학솔루션 사업부 몸집이 가장 크지만 카메라 모듈 쪽 말하는 거예요. 애플. 그래서 그 아이폰 13이죠. 이번에 나오는 게 아이폰 13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차후에는 이제 뭐 그 레이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판 소재 이쪽으로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3분기 때죠.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텐데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20만 초반이면 싸죠. 그래서 한번 수급 한 번만 볼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그죠? 개인이 한참 팔다가, 잠깐만요, 한참 팔다가, 그죠? 그리고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는 그림이네요. 개인이. 그리고 보면은 외국인 좀 팔았고요. 기관도 좀 팔았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투시는 조금 팔면서 관망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소량 팔고 있는데 기간이 이거 그 뭐냐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이제 슬슬 이 정도면 저점을 충분히 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도 엄청 많이 여쭤보시죠. 그죠? 지금 차트가 좀 많이 깨지긴 했어요. 그죠? 32,950원인데 싸긴 진짜 싸졌네요. 그죠? 4월달이면은 진짜 많이 싸졌는데 여기는요 그냥 주류 회사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맥주 뭐 한 40, 그리고 그 다음에 소주 한 60% 정도 점유율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주류 그 뭐냐 그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되는데요. 2010년도죠. 한 1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아마 카스가 거의 한 40% 정도 가까운 점유율을 점하고 나서는요. 주류 시장은요. 한번 대세로 자리 잡으면 잘 안 깨져요. 이 점유율이. 그래서 그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한번 카스가 중심에 있으면서 점유율 거의 안 깨지면서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15년 이때 이제 그 롯데 맥주에서 클라우드가 들어왔죠. 그죠? 클라우드가 한번 치고 들어오고요. 그 이후부터 한 16년부터는 또 수입 맥주들이 갑자기 또 붐이 일어나면서 수입 맥주가 또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류들이 조금 어려워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 맥주 반사수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본 맥주들이 막 퇴출을 많이 당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제 하이트 젤로가 테라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테라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델타 변이 이슈 이후로, 자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류는요. 델타 변이 이슈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그럼 이제 주류 매출이 급증할 거거든요. 급증이죠. 급증하게 될 건데요. 그 국면을 잡으려고 모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기업은요. 그래서 언제 모으느냐, 가장 극심할 때, 코로나로 제일 크게 때려 맞았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그거거든요. 뭐 몇 단계의 사양 조정이다 뭐다 그럴 때마다 빠지거든요. 그럴 때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서 천천히 계속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그 마련되는 그 국면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수익 막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비주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점이 왔을 때만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소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금융주, 은행주,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치산업은요, 이런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동률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 레버리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는 그 테라 판매 호조죠. 보셔야 되는 게 테라 판매 호조, 그리고 맥주 공장 캐파 축소가 함께 이어지면서 가동률이 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같이 두 개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원래 기존에 여기 3개 있었잖아요, 공장. 그러다가 하나를 지금 소주로 돌렸죠. 소주 공장으로 돌렸고 지금 2개 돌리고 있죠. 지역이 어디였더라? 강원도인가? 뭐 어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개 돌리고 있는데 가동률이 80% 중반대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주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 소주 쪽은 차미스라고 진로를 2개 합쳐서 한 60%, 68인가 69%, 그러니까 60% 후반대 점유율 지금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과일 소주도 지금 해외 진출시켰죠. 일본하고 동남아 쪽으로 진출시켜가지고 뭐 한 매출도 30% 가까이 수출 호조가 나고 있는데요. 뭐 괜찮아. 전반적으로는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 있죠. 하나 보셔야 되는 거. 그 곰표 새끼 요 놈 하나만 좀 없어져 주면 돼요. 이 친구가 좀 대악마거든요. 지금 요 놈 하나만 없어져 주고, 그 다음에 수입 맥주에 대한 제재가 좀 강해지면 좋습니다. 요거 2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공장 가동률은 좋고요. 점유율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 점유율 중요하다 했는데 그거는 요거죠. 요 친구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뭐냐, 제 비속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딱 더 해드릴게요. 캠트러스인데요. 지금 딱 이제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딱 더 해드릴게요. 자, 캠트로스인데 이 친구도 최근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게 왜 올렸냐면 2차전지 때문에 그래요. 2차전지 소재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하는 데냐면,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첨단 사업부하고 그 융합 소재 사업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게 주 사업인데 뭐 다 해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의약품, 막 그 산업용 접착 소재, 막 요런 그런 뭐 세부적인 것까지 아무튼 소재 쪽이에요. 소재 쪽으로 다 하는데, 여기서 그 가운데서 제일 볼만한 거는 그 전해액이죠. 전해액 첨가제인데요. 전해액 첨가제인데, 자,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자, 전에 기존에 제가 2차전지 산업 설명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렸죠. 보세요. 리튬 이온의 그 전해액의 역할이 뭐냐면, 리튬 이온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뭐 안정성을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서 처음에 지금 양극재가 굉장히 핫하다가 지금 음극재로 넘어갔거든요. 그죠? 최근에 이제 음극 소재가 굉장히 실리콘 음극 소재 해가지고 SK 머티리얼즈가 나오면서 핫해졌는데, 그 다음이 저는 전해액이라고 보거든요. 첨보죠. 첨보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전해액인데, 이쪽 시장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 성능을 좀 좌지우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좀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형태로 어떤 뭐 그 생산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쪽 산업이라고 보고요. 뭐 과충전 방지라든지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거, 뭐 수명,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안정성, 요런 것들에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요. 이쪽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쪽하고 그 다음에 OLED 소재 쪽도 같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뭐 다 좋죠. 좋은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9,000원 초반까지 뺐는데, 9,000원 초반을 깨준다, 막 이것보다 더 깨준다? 그럼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수급을 살짝 보면요, 최근에 투신이 좀 막 담더라고요. 급하게. 그죠? 투신이 올렸고요. 주가는요. 그리고 아직 연기금이 안 잡히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개인이 좀 많이 샀다가 개인 물량을 좀 던졌어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 외국인이 또 왔다 갔다 짤짤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연기금 정도 딱 들어와 주면은 수급이 아주 안정적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서 조금 의미 있게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한 10개 가까이 했죠, 진짜. 지금 11시 반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아이고. 여튼, 걱정되는 기업들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좀 해봤는데, 살펴보잖아요. 기업 내용이 어디 안 바뀌거든요. 기업 내용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죠? 산업은 더 안 바뀌고요. 그죠? 그래서 보나 마나예요. 이거 뭐 뒤져봐봤자 별다른 그것도 안 나오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한번 본 거고요. 기존에 좋다고 했던 기업들은요, 묵직하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일 못하시는 거 그거죠. 한 번에 사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어떤 기업을 사셔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리 좋은 기업도 물리는 거죠. 한 번에 사면은 그 어떤 기업도 다 물려요. 그렇게 사면은 기업 내용이 상관이 없죠. 그죠? 이런 거 사도 보세요. SDI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흐름. 그죠? 이런 것도 잘못 사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국면에서도. 그래서 한 번에 사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다고 했던 기업들은요, 느긋하게 천천히 사시면 정말 크게 물릴 일이 잘 없으실 거예요. 막 진짜 지금처럼 조정장이 오면 물리겠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손해보고 나올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뭐 여튼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오로스도 너무 많이 봐드려서 지겨우실까봐 그거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3만원 초반이면 너무 싸요 진짜. 35,000원까지 갔네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장비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질 곳이고요. 근데 상장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수급이 좀 약하죠, 그죠? 투신이 한참 들어오다 또 다시 빼고 있는데 지금 뭐 고냥고냥한데, 이거는 많이 물리셨으면요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장기로 느긋하게 한번 둬 보세요. 어느 국면까지 보시냐면 3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국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이라 했죠. 내년 초에 TSMC에서 이제 본격적인 증설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그럼 이제 국내 소부장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국면까지 느긋하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크게 뭐 막 테마주여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고 2만원, 만원, 막 5천원 상패 이런 상황은요 안 나오니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사시더라고요. 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자꾸 사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더 안 드리는 거예요. 자꾸 사시길래. 아시겠죠? 말을 많이 하면서 좋은 줄 알고 사시더라고요. 물론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요. 네, 슬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을 아무튼 제가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열 몇 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간이 많으니까요 매일같이 좀 많이 해드릴게요. 시간 날 때마다 걱정이 드셔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걱정 안 드시게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재무가 안 좋거나 무슨 테마가 붙어 있거나 이런 거는 잘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리셨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무 정도는 당연히 체크하고 드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죠? 그런 것만 안 깨지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있잖아요. 뭐를 하나 제가 이게 좀 괜찮은데요 하고 기업을 만약에 전달 드리면요 보통은 너무 빨리 급하시거든요. 당장 튈까 봐서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안 사면 바로 가버릴까 봐서 그런데요. 덕산대응룩스나 막 PR첨단소재나 이런 거는요 워낙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최근에 근래에 말한 게 아니라 말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좋다고 말한 지가.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도요 앞으로 산업이 좋아질 걸 말하는 거지 내일 좋은데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거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거 해봤자 뭐 이런 것도 JS 코퍼레이션도 해봤자 이거잖아요. 지금 차트 보이세요? 고작 해봐야 이건데 이게 지금 걱정 드셔서 지금 2% 3% 빠진 걸 걱정 드셔서 걱정하시면 안 되죠. 주식 투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체 그림을 보는 거고요.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 정도를 공부하는 건데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일단 괜찮다고 한 거는요. 어지간히 괜찮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팔짱 꿇고 무릎 꿇음님 주말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형님. 여친 안 생겼죠? 헤어지셨죠 그죠? 다시 안 만나시나요? 제가 여기서 생겼다고 그래버리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일단 여자친구는 안 생겼죠 그죠? 제가 생길 뭐 건덕지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데 한마디 쓴 건데 좀 무섭긴 한데 네 무릎은 그만 푸셔도 되고 아무튼 간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화가 좀 많이 나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근데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 그냥 저점 매수했잖아요. 진짜 분할 매수했잖아요. 이거 또 드셨어야 돼요. 요 자리면 드셔야 되는 자리인데 이걸 또 여기서 사셨으면 또 못 드신 거죠. 참 아쉽네요. 아무튼 3번에 나눠서 사는 거를 꼭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샀는데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샀는데 떨어진 것보다 낫잖아요. 샀는데 떨어지면 마이너스고요. 샀는데 날아가면 조금 플러스예요. 조금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게 낫죠. 많이 먹을 때 크게 먹고 떨어질 때 확 크게 떨어뜨려 주면요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될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요, 이거 지금 간단하게 할 만한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왜 그거를 못 내려놓으시는지 알아요. 저도 뭔지, 어떤 심정인지 알거든요. 야, 나 예수금이 작아. 나도 너처럼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싶다고. 하루에 10주 사면 못 번다고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요, 일단 예수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적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중을 조절을 하거든요. 많이 살 거가 뻔히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올인 막 때려버리고 싶은데도 참는단 말이에요. 그 1%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참아내셔야 돼요. 그것도 있고요.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고수잖아요. 고수와 초보잖아요. 고수들은요, 대충 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몇백 번이 아니죠. 몇십만 번을 거래했을 거잖아요.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당일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당일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산업업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거의 매일 보잖아요. 매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실어도 되는지 안 실어도 되는지에 대한 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일에 그 수급을 보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유진테크는 지금 오늘의 감은 45%입니다. 뭐 PSK 같은 경우 지금 오늘 35%니까 조금 주의하시고요. JS 코퍼레이션은 오늘 풀 만땅이네요. 바로 올인하시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그거는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양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 투자하신 지 오래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감이 있어요. 하다 보면 감도 생기고, 분봉도 좀 볼 수 있게 되고, 수급도 좀 볼 수 있게 되고, 눌림목 자리도 볼 수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눌림목 보는 건데, 눌림목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직 전혀 감이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트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제일 무난한 거는요, 그냥 나눠서 하시면 돼요. 나눠서 여러분들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게 잃어야 돼요. 잃는 거를 잃지 않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죠? 대부분 다 손실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지. 나도 너처럼 많이 먹고 싶어, 이거는요 순서에 안 맞죠. 일단 그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아직 많은데, 그거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죠? 기업 내용을 아무리 설명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타이밍 투자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봉이잖아요. 개장부터 이제 그 장 마감까지인데요. 보세요 한번. 이 하루에도 얼마나 다이나믹한 차트가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국면에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 최저점을 하루에 당일에 잡아보겠어 하는 거는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나마 감은 드리잖아요. 제가 10시에서 11시 전후로 그 당일에 최저점이 지키는 것 같아요 라고 전달 드렸죠. 목요일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금요일 차트거든요. 목요일에 말한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죠? 10시 11시 전후로 최저점이 지켰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해서 시키다가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요때 말했죠. 그죠? 최소한 2시까지는 물량을 찾아 놓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사고 팔고 하다가. 그죠? 그 차트 그대로 떴어요. 최저점 찍고요. 그죠? 최저점 찍었을 땐 사야 되겠죠. 그죠? 그 시초 때 판다 했죠. 그죠? 시초 때 팔고 최저점 찍었을 때 사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후장 때 사고 팔고 다시 팔았겠죠. 그죠? 그리고 2시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수량 찾아놓고 기다리라 했죠. 그죠? 그럼 2시 이전에 수량 찾아놓고 기다리면 장 마감 때 거의 시초 대비해가지고 70에서 한 90% 사이 정도는 회복시키고 마감을 하더라라고 전달드렸잖아요. 그죠? 그 차트 그대로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차트가 다 이렇게 됐을걸요? 분봉으로 따져보면.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감은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초보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주 사잖아요? 그럼 초보분들이 그 분할 매수하는 방법, 요령을 익히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루에 10주를 10번에 나눠서 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분봉에 대한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사보는 거예요. 한번 만약에 내가 장이 9시에 시작되잖아요. 9시에 시초에도 한번 사보고 10시에도 한번 사보고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 여러 차례 나눠서 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이라는 게 좀 잡히거든요. 수급에 대한 감이 좀 잡혀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기관이 이렇게 밀 때 이렇게 밀리고, 아, 이게 눌림목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스프링 효과가 이렇게 나는구나. 세게 누르면 세게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트에 대한 기본 개념도 잡으실 수 있고요. 아무튼 그거를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걸 많이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10주 살 거면 10주를 10번에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샀을 때 어떤 차트에서 샀을 때 제일 싸게 샀는지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10번을 나눠서 사야 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야, 나눠서 샀을 때 평단이 이렇게 안정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면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이제 이거를 여러 거래일에 걸쳐서 하면 더 드라마틱하게 평단을 낮출 수 있겠구나. 그 개념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 자체가 안 돼요. 분할 매수가 시작이 안 되면 주식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분할 매수를 못하면 주식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따대님, 하우시스 평단 9.5인데 교체한다면 한미반도체는요, 네, 36,000원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쌉니다. 아니요, 팔지 마세요. 한미는 안 파는 게 나아 보여요. 하우시스도 나쁘진 않은데 단기 고점이란 말이에요, 하우시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굳이 이건 안 사도 되겠는데요 했거든요. 근데 9.5면은 꽤 높이 사셨네요. 하우시스는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교체하실 거면 한미반도체나 테스나 요런 게 나아요. 유진테크, 뭐 대한제강 이런 친구들이 만만하죠 지금. 그렇게 보세요. 네, 데이브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셨네요 또. 그죠? 주말 토요일날 뭐 하셨어요? 토요일날 데이트했죠? 왜 안 보이셨어요 갑자기? 데이트 하신 것 같은데. 매도는요, 문비님, 그 매도는 안 어려워요. 매도는요, 어차피 수익 구간에서 내가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냥 매도는 욕심만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 매수는 안 돼요. 매수는 욕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평단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 매도 같은 경우는 내가 결국 그냥 덜 먹느냐 더 먹느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수는요, 평단을 잘못 잡아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그냥 강제적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분할 매수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매수는요, 이거는 강제입니다. 강제. 매도는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매수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 매수에 대한 것도 아무튼 여러 차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욕심을 못 버릴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못하거든요. 다 마이너스 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왜 하죠? 이 99%의 그 그룹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안 해버리면 돼요. 일을 아무튼 갈아야 돼요. 그 주식시장에서 그런 격언이 있어요. 거의 그냥 그 생명을 끊기 직전까지 2번 가면은 잘한다 하거든요, 주식을. 더 이상 그냥 밥수저 하나밖에 안 남는 상황까지 가면 2번 가면 잘한다 해요. 그때 가면 깨닫는 게 생긴대요. 그게 뭐겠어요? 뻔하죠. 내가 2번 다시 똑같은 행위 안 하겠어 하고서 머리 빡빡 미는 거 정도겠죠, 그죠? 근데 굳이 그거를 꼭 해봐야 아냐고요. 이미 해본 사람이 지금 눈앞에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가봤어요. 저는 하늘이 노래졌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를. 그죠? 저는 제 그 화면까지 다 녹화했던 사람이거든요. 카메라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보려고 하루에 거래 매매하는 걸 다 돌려봤었어요. 근데 그걸 복귀했는데 매번 하는 짓은 똑같아요. 지금 안 사면 떠나갈 것 같아서 그때 차트 매매할 때 그 영상 찍었었는데, 그냥 막 그냥 눌림이 한번 오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참아내야 되는데 눌림을 주면 그냥 막 계속 올인을 때려버리더라고요. 그 분할한다고 분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리고 손절 라인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물리고, 맨날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 알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천천히 하나씩 깬 거죠. 이제 다들 그러실 건데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 원래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기왕이면 주식 시작한 거면 다들 수익 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 내시려면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것만 다 안 하면 돼요. 지금 원래 하시던 거 있죠? 그것만 다 안 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요. 이게 눌림을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눈이 돌거든요? 근데 꼭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문처럼 외우세요. 내가 사는 이 시점이, 이 지점이 역사적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진짜 한 번만 더. 지금 안 사면 이거 튈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10번 사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9번은 눌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분해져요, 사람이. 막 이게 살라고 했다가 만약 이럴 때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아침에 시작이 32,500원인데 잠깐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뭐 아이 등교시키고 왔더니 33,500원 가 있어. 짜증이 확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가네. 그리고 막 카페 글 보니까 테스나 시동 걸렸습니다. 34,000원 VI 가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미치거든요. 그럼 여기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참아야 돼요. 반드시 눌립니다. 반드시.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눌립니다. 그죠? 네, 그것만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기업 설명 다 드렸고,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